안녕하세요. 열린요양보호사 교육원 강사 안상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요양보호 개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오늘 공부할 파트는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입니다. 이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는 내용이 조금 많아서 1탄, 2탄, 1부, 2부로 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하는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는 시험 문제 아주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익혀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파트는 사회복지와 노인복지의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2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인에 대한 보상 부분, 노인 대상자에 대한 이해 파트에서 정정할 내용이 있어서 이번 시간에 잠깐 정리를 하고 새로운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자, 노인에 대한 보상에 있어 지난 시간에 경제적 보상, 제도적 보상, 정치적 보상, 그 다음 지적, 정신적, 문화유산의 전수. 그 중에 제도적 보상에 있어서 제가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런 곳을 이용해서 여가활동, 노인공경,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경제적 보상으로 설명했는데 이게 원칙으로 제도적 보상에 해당되겠죠. 그죠? 예, 제가 잘못 알려드린 거 정정하겠습니다. 자,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용하는 것은 제도적 보상에 해당된다. 정정 같이 해주시고요. 사회복지와 노인복지의 개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와 노인복지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의 개념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란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욕구, 사회 문제, 위험들을 해결하여 더 높은 삶의 질을 도모하려는 전문적 노력과 관련된 사회제도이다. 여기의 핵심은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더 높은 삶의 질을 도모한다. 요 개념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자, 사회복지 분야에서 첫 번째 공공부조. 공공부조의 개념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가 공공부조죠. 쉽게 얘기해서 공짜. 그냥 국가에서 국민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니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 분야에 사회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국민의 질병, 실업, 장애, 사망, 소득상실 등의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체하는 제도이죠. 자, 선생님들 사회보험 그러면 딱 기억하실 거. 직장 다니실 때 강제적으로 가입하는 5대 보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국민건강보험, 두 번째 국민연금보험. 자, 연금보험에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자, 고용보험은 지난번 시험에도 나왔던 거죠. 우리가 실업했을 때, 실직했을 때 급여 제공하는 보험은 그러면 사회보험 중에 어떤 보험에 해당되냐? 고용보험이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 만료가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고용보험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은 우리가 업무상에 근로자가 다치거나 할 때 보상을 받는 제도이죠. 그 다음 5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우리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이 사회복지 파트에서는 가장 우리 교재에서 중요한 파트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 사회복지 분야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가 있습니다. 사회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제공되는 인간다운 생활보장, 상담, 재활, 돌봄, 관련 시설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위한 개별 서비스. 그래서 대상별로 보면 아동, 청소년, 장애인, 여성, 노인, 다문화 가정. 쉽게 얘기해서 사회 약자 계층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노인복지의 개념 정리를 하면은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노인이죠.
그래서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노인복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노인복지에 있어서는 유엔의 원칙 5가지가 있어요. 노인을 위한 유엔의 5원칙. 그래서 이건 선생님들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최근에도 시험 문제에 나온 파트입니다. 자, 첫 번째가 독립의 원칙이에요. 독립의 원칙. 선생님들 독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독립하려면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독립하려면 돈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돈을 만들려면 일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그런데 일을 하지 못하는 노인일 때에는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독립한다라는 거는 나만의 공간, 나 혼자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어때요?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시설에 있을 때에는 독립이 안 되겠죠. 그죠? 한 방에 3명, 4명 어르신이 같이 생활하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내 집에서,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이건 독립의 원칙. 자, 독립의 원칙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참여의 원칙. 참여의 원칙은 이번 5월 시험에 나왔죠. 여기서 노인복지 정책의 형성과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2번. 자, 노인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셔야 됩니다. 자, 젊은 세대와 노인의 문화를 분리한다 그러면 틀린 개념이에요. 이번 시험에서 나온 예시문이 교사로 은퇴하신 선생님들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봉사를 한다. 이거는 뭐예요? 참여의 원칙이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사로서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젊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같이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여의 원칙. 자, 세 번째는 보호의 원칙. 여기서 중요할 거는 뭐냐? 가정에서도 당연히 보호받아야겠죠. 그렇지만 보호 및 치료 시설, 시설에서 거주할 때도 기본적 인권과 자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유엔에서 노인복지 원칙 중에 보호의 원칙에 해당된다. 그 다음, 자아실현의 원칙. 자, 자아실현이라는 말은 선생님들 기억하실 게 본인, 노인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자아실현이라는 말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게 자아실현이에요. 그러니까 노인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할 수 있는 기회 있어야겠죠. 그죠? 그 다음 우리가 마지막으로 존엄의 원칙이 있습니다. 노인복지 원칙, 유엔의 원칙 5가지 중에 존엄의 원칙이라고 하면, 자, 존엄하다라는 말은 선생님들 어떤 말이에요? 귀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귀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학대받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1번,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고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경제적으로 많이 기여한 사람이라고 잘해주고 경제적으로 기여한 게 없다고 해서 못해주고 이렇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노인복지 원칙, 유엔의 원칙 5가지, 독립의 원칙, 참여의 원칙, 보호의 원칙, 자아실현의 원칙, 존엄의 원칙 5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도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5번째 노인복지 사업의 유형. 자, 유형에는 첫 번째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독거노인 보호사업. 첫 번째,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 안정망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독거노인 보호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와 독거노인 사랑 있기, 무용고 독거노인 장례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서비스가 있습니다. 공동생활 홈 서비스라고 하면 같이 모여서 생활한다.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독거노인 고독사라든지 자살 예방 및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마을 회관, 경로당, 폐교,
빈집 등의 개보수,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생활을 제공하는 것. 세 번째, 안부 확인, 어르신이 잘 계시는지 안부 확인,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이런 것들이 전부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서비스에 해당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밑반찬 배달 및 자원봉사, 민간 후원 연계, 건강 여가 프로그램 및 일자리 제공도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서비스라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도시락 배달 서비스, 노인복지관을 통하면 선생님들이 도시락 배달 서비스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밑반찬 배달 및 자원봉사, 이런 도시락 배달도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서비스에 해당된다. 그 다음 노인돌봄 및 지원 서비스의 세 번째,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자,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사회, 경제적 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자, 선생님들 여기서 기억할 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독거노인 보호사업 중에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가 있죠. 이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하고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가 선생님들 합쳐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바뀌었어요. 근데 아직 교과서가 개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교과서 내용대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있습니다. 자,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이러면은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학대 피해 노인이 전용으로 쉬는 쉼터이다. 자, 우리가 여성 전용 찜질방 그러면 어때요? 여성이 전용으로 가는 찜질방이죠. 쉽게 얘기해서 학대받은 피해 노인들이 일정 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사업입니다. 1번 내용 아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얘가 시험 문제 곧잘 나왔는데 최근에 지금 나오고 있지 않아요. 출제되고 있지 않으니까 선생님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일정 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학대 피해 노인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을 지원한다. 요 개념 정리하시고요. 자, 5번 노인보호 전문기관, 얘는 별표 해놨죠? 선생님들이 아주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노인보호 전문기관, 말 그대로 노인을 보호하는 전문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식 개선 사업을 통한 노인 권익을 보호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우리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신고된 시설 학대 사례 확인 개입, 학대 사례에 대한 사례 관리 절차도 지원하고 있고요. 세 번째, 노인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 방지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 그러면 우리가 노인 학대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기관이 어디냐?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서에 신고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선생님들이 아주 잘 알아두시고 시험에도 자주 출제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에 결식우려 노인 무료 급식 지원 사업도 있고요. 자, 요런 거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치매 사업 및 건강보장 사업이 있는데 치매 사업 그러면은 선생님들 딱 기억할 거 1번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이 치매 안심센터는 각 시군구 보건소에 가면 다 있어요. 여기서 하는 일은 치매 초기 상담 및 치매 조기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어르신들이 계실 때 살짝 치매 의심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병원을 가기를 좀 꺼려 하세요. 어르신들은 치매 검사하러 가시자 그러면 꺼려 하시니까 그냥 보건소에 건강 검진하러 가세요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치매 초기 상담 및 조기 검진 무료로 진행해주고 있으니까 한번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1대1 사례 관리도 해주시고 치매 단기 쉼터라든지 치매 카페 운영, 치매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사업 이런 것들을 해주는 곳이 치매 안심센터입니다. 치매 안심센터는 각 시군구 보건소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는 노인 실명 예방 사업이 있고 노인 무릎 인공 관절 수술 지원.
이 두 개 사업은 선생님들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요.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받지 못하거나 저소득층 노인들, 생활하기 혼자 어려우신 분들을 심사를 통해서 무료로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다가 주변에 도움 필요하신 분들에게 정보 제공하는 거 아주 좋은 방법이겠죠. 그 다음 네 번째, 노인 건강진단 있죠.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노인의 건강유지 증진을 위한 사업. 자, 이 네 가지가 치매 사업 및 건강보장 사업에 해당된다. 그러면 선생님, 우리 이제 마지막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사업이 있어요. 자,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사업에는 첫 번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 노인 자원봉사, 그 다음 경로당, 노인복지관. 자,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사업은요,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정도는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경로당에서는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공간 및 도구로 활용하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경로당 그러면 어르신들이 친목 도모하고 취미생활하는 곳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그러면 지역사회 노인들의 여가복지를 증진하는 사업 이렇게 있는데, 노인복지관 그러면 복지증진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노인복지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그러면 첫 번째 노인주거복지시설이에요. 자, 여기서부터는 어떤 내용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냐? 세부적인 내용도 기억하셔야 되지만 제목에 해당되는 항목들이 어떻게 있는지 짝짓기로 우리 문제집 보시면은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주거복지 그러면 노인 주거복지 시설에는 첫 번째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릴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할머니가 집에서 속상한 일 있고 이러면 나 양로원 가서 살 거야 이런 얘기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양로원이 양로시설입니다. 두 번째, 노인 공동생활 가정. 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집, 주거의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거. 노인 공동생활 가정입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주택 그러면 선생님들 행복주택 기억나실까요? 우리 아파트 청약할 때 분양할 때 보면은 노인들만 청약할 수 있는 노인 행복주택이 있죠. 이게 노인복지주택에 해당됩니다.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게 뭐다? 노인복지주택입니다. 그래서 노인 주거복지 그러면 집의 개념을 생각하세요.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 가정, 노인복지 주택. 주택도 집에 해당되겠죠. 그죠? 주거.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노인 주거복지 시설이다. 그 다음 우리가 노인 의료복지 시설이 있는데 선생님들 의료복지 시설은 아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암기법 알려드리면 의료는 요양이다. 의료는 요양이다. 요양 글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노인 요양시설 그러면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우리는 노인 요양시설이라고 합니다. 입소자 10인 이상 시설입니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선생님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가정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과 일상에 필요한 편의 제공 시설, 입소자 9인인의 시설. 쉽게 얘기해서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급식, 요양,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한다. 그러면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답으로 찾으시면 돼요. 이 노인 요양 시설하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주변에 요양원 아시죠? 그 요양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10인 이상 있는 시설을 우리는 노인 요양 시설이라고 하고 9인 이내 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합니다. 가정이 시설보다
단위 규모가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9인 이내 시설이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고 10인 이상 시설이 노인요양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의료복지시설은 선생님들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노인복지시설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자, 여가복지시설은 여가라는 말은 남는 시간 보내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남는 시간 그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라고 하면 선생님들 교실에서 뭘 하죠? 공부, 학습을 배우죠. 그래서 학습 프로그램 같은 걸 제공하는 게 노인교실이고요. 노인복지관, 아까 복지관은 복지증진에 필요한 거 한다 그랬죠. 그 다음 경로당, 경로당은 기억하실 게 친목도모 취미생활. 그래서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경로당, 교복 입고 경로당 간다 요렇게 해서 노인여가복지시설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 재가노인복지시설. 선생님들 재가노인복지시설은요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우리가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에서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급여의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재가급여와 거의 흡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분지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재가노인복지시설 그러면 복지죠. 그러니까 간호 서비스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방문간호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방문요양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그 다음 주 야간 보호 서비스. 우리가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머무른다. 쉽게 얘기해서 주간과 야간, 낮과 밤이죠. 그죠? 그래서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간 기간에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주야간 보호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단기 보호 서비스는 자, 일정 기간이라는 말이 나오죠.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 기간에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기 그러면서 단기 보호는 일정 기간이라는 거 명확하게 익혀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밖의 서비스. 우리나라에서는 그 밖의 서비스는 복지연구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밖의 서비스는 복지연구. 그래서 여기는 앞 글자만 다 따서 암기하시면 돼요. 자,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이 일단 2개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방, 주단, 복,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연구 이렇게 해서 방, 주단, 복 그러면 재가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선생님들이 세부적인 내용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문요양이라고 하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자, 방문 목욕은요.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 목욕을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요양보호사 2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문 목욕 그러면 나중에 뒤에 기록 파트에서도 배우겠지만 요양보호사 2명이 목욕 장비를 갖추고 대상자 어르신을 방문해서 목욕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방문 목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야간 보호, 주간과 야간, 낮과 밤. 그래서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 기간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자, 단기보호 그러면 단기, 그래서 수급자를 일정 기간 기억하셔야 돼요.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 기간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자, 그 밖의 서비스는 아까 우리 복지연구만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연구 등을 제공한다. 자, 그래서 노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개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8월 시험 대비해서 많이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정 강사 안상이었습니다.